자, 최진영 변호사 모셔서 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쪽으로 의자를 좀 당기셔야 되겠네. 아이고 최진영 변호사님 방송하고 오시네. 좀 더 타고 오시죠. 가요? 예. 요거 이렇게 제대로 돌려놓으세요. 이쪽에. 아이고 저 걸렸네.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의자를 제대로 놓으시지.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제 MB 대통령 얘기했는데 형량이 2년 늘어서 또 법정 구속을 시켰네요. 그렇습니다. 굳이 법정 구속까지 해야 되는지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죠. 네. 실제로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종합 연세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대법원의 최종 확정 그러니까 판결이 나지도 됐고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때 이제 뭐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판결을 해도 되는 그렇죠. 그와 같은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데 뭐 물론 뭐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아시다시피 이번 재판부가 그 이제 뭐 벌써 이제 한 1년이 넘는 그 비슷한 시간이긴 합니다만 네. 그때 보석허가 신청을 했었고 그러니까요. 그에 따르는 그 보석허가에 관한 엄격하게 붙은 조건을 그게 위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또 현재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제 좀 안타깝고 굉장히 아쉽다 이런 판단이 들었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그 박사님도 우리 그 가짜뉴스 공장장의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 그걸 되갚을 날이 있을 것이고 뭐 지금 현재 대통령을 뭐 배용할 준비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그와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제 같은 경우에도 그 현직 지금 국제인권법 학회, 우리법 연구회 뭐 이런 쪽으로 관련돼 있는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른바 진보 부장판사가 글을 하나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글을 보면은 말은 나가 지지를 철회한다, 뭐 하야하라 뭐 이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제 스스로 어떤 제목을 붙이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진보 부장판사의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이다. 이렇게 저는 그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글을 쓸 때 저도 모르게 우리가 소장 같이 쓰고 그분들은 판사다 보니까 판결문 같이 쓰게 되는데 논리가 굉장히 정연합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을 읽는 듯한 거기에 키워드가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바뀐 듯한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는 것 같은데요. 제일 끝에 그 얘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소화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겁더라고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해서 파면하면서 그 헌법재판소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소화할 의지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직격탄을 그대로 날렸습니다. 헌법을 소화할 의지뿐만 아니고 의사나 능력도 없다고 지금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그러면서 하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때 이제 이른바 촛불 집회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모여서 뭐 하야하라 했는데 그런 목소리가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임의로 하야하라라고 하는데 하야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게요. 하야 안 하면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죠. 그 내용인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 자체에서 탄핵하겠다라는 거의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최초에는 본인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호에 굉장히 공감해서 적극적인 지지자였다라는 취지를 밝히고 나면서 거기에 실망했다라고 해서 세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다. 두 번째,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된다. 세 번째, 민주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정신 차려가지고 다가오는 총선에 총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맥상 총선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저는 읽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를 밑에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법조인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배웠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하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법치주의도 아니고 한마디로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독재인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나라 얘기를 하냐면 영국의 16세기였습니까? 크롬웰 장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크롬웰이 사실은 그 정권을 잡은 다음에 왕당파에서 이제 공화정으로 하면서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평판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자기가 병으로 죽을 때까지 독재했어요. 그렇죠. 예. 크롬웰은 독재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독재자가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홍위병과 같은 이른바 철기군이 있었던 것이죠. 네. 우리 지금 문바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얘기가 이게 김동진 부장판사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스스로 문바 머리가 깨져도 나는 문재인 지지한다는 이른바 대깨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철기군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두 명을 들고 있죠. 네. 신해철 전 가수 그리고 이정열 전 부장판사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결국은 자기들끼리 해서 특정 정치인의 타겟이 되면은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서 최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자기 부대에 있어서 그 같은 민주당 내에 있지만 금태섭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화살을 쏴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이재명 지사 그 후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모습 자체가 한마디로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자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왜 지지했냐 사람이 먼저다라고 해서 지지했는데 알고 봤더니 국민 앞에 누구 있죠? 조국이 있었다 얘기를. 그렇지.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까기보다는 오히려 문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그 배후에 있는 세력 자체가 그것을 기획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조국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이 그냥 글 쓴 것이 아니구나.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글을 내렸더라고요. 내렸던 하도 건 비판을 하니까 워낙 내린 것 있으니까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자기가 글을 내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직접 그 기자들이 연락을 하니까 그 내용을 철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내렸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제 나만 보기 비공개로 바꿨을 뿐인 네. 것이지 네. 그 글을 내렸다고는 결코 밝히고 네.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이런 글이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진보 판사가 판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전 정권이 MB와 관련해서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비판하고 그래서 본인이 징계를 받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야라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정신이 우리나라에 똑바로 박혔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김동진 그 부장판사의 얘기에 공감하지 아니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김동진 부장판사 같은 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많겠죠. 그렇죠. 결국은 네, 김동진 부장판사가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 선언과 함께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네. 그리고 엘리트들에 대한 메시지 두 개를 던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국민들한테는 뭐냐면 당신들 정신 차려야 된다. 당신들 쏟고 있다. 네. 이 기획했는 것이 바로 조국을 비롯한 그 386 이 세대 그 세대의 어떤 그 기획하고 있고 그런 기획이 단순하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문화계라든가 영화계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네. 시장경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기존의 헌법 질서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네. 그런 큰 어떤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라고 네. 본인은 분석을 하면서 그와 같은 어떤 국민을 속이는 것에서 깨어나라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5, 6년 이상 가는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링컨 대통령 얘기를 인용을 합니다. 뭐냐면은
일부 어떤 세력이 소수를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그리고 소수를. 그리고 어떤 세력이 다수를 잠시는 속일 수 있다. 하지만 일부의 세력이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 용도 폐기 기한은 5, 6년을 넘지 않는다. 예, 그렇죠.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지금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네. 국민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지 엘리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뻔히 알면서 자리 받아 먹으려고 꿀 빨아 먹으려고 거기에 지금 매여 있지 말아라고 네. 따끔하게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자기도 이제 진보를 자칭하고 있지만 이 그 정부가 있은 이후에 언론에 인터뷰 한 번 한 적 없고 기고한 적도 없다. 왜냐? 예. 이거 같은 그 어이없는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예. 이거는 아닌데 얘기를 하면서도 자리를 주니까 계속 뭔가를 꿀을 계속 던져주니까 그 꿀에 취해가지고 있는데 꿀에 취했던 사람들 지난 정권 때 어떻게 됐죠? 다 갔잖아요. 다 갔죠. 다 갔잖아요. 이 정권도 이제 그렇게 다 되죠. 갔죠. 그렇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라는 취지로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청와대에 가서 물었어요. 여기 뭐 중앙지법 진보 성향 부장판사님이 이런 글을 썼대는데 아시나요? 했더니만 뭐 그런 거 있어요? 우린 뭐 생각도 안 해요. 이런 딴청을 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만큼 오만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다가 2016년, 17년에 그 사태를 겪었는데 정말 권력에 취하면은 이렇게 되나 봅니다. 자,